직장 다닐 땐 80점은 됐던 것 같은데 엄마가 되자 80점은커녕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엄마로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자란 패밀리 부모 성장 워크숍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육아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밀키트로 밥 해주는 나. 나쁜 엄마인가요? 직장에 다니다 보니 도무지 시간이 안 나서 반찬 가게에서 산 반찬이나 밀키트로 아이들 밥을 해주는데요. 그럴 때면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죄책감이 느껴져요. 우리가 어릴 때 이상적으로 보았던 가족의 모습은 아빠는 출근하고 엄마는 살림과 육아를 하는 역할 구분이 안팎으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나와 나의 어머니는 다른 세대의 엄마예요. 엄마라는 역할은 같지만 엄마로 사는 환경이 다르죠. 그렇다면 엄마로 사는 방법 역시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 역할의 본질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거예요.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산다고 해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돌보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아침 먹자. 이거 다? 이따 어린이집 가면 간식 주는데. 아이들도 우리 어릴 때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요. 어릴 땐 내가 좋아했던 부모의 행동이 지금 아이들에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 어린 시절 내가 좋았던 경험을 똑같이 구현해 주거나 내가 느낀 결핍을 채워주려고 애쓰는 건 지금의 나와 아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은 부모의 기준은 지금의 나와 내 아이 사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2. 어린이집에 보낼 때 죄책감이 느껴져요. 일을 하다가 조금 늦게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간 날 아이가 울먹울먹 하는데 너무 짠했어요.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워킹맘들은 자녀를 돌보지 못할 때 죄책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미안함은 부모를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닐까요?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부모의 부분집합 중 하나죠. 부모는 아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만 정의하면 많은 부분에서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이는 어린이집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을 수도 있고 그림책에 푹 빠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이 나름대로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아이가 아이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보냈다면 미안한 게 아니라 고마운 거 아닐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보고 싶었어. 오늘도 잘 지내줘서 고마워. 그럴 때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더불어 주변 사람과 잘 살아가는 경험을 쌓아가요. 어린이집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보내는 곳이 아닌 부모와 더불어 아이를 돌보는 협력자의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3. 자꾸만 아이를 다그치게 돼요. 아이를 훈육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이에게 도움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말하다 보면 자꾸만 잔소리가 돼서 아이가 싫어해요. 건강한 훈육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이에게는 좋은 것만 가르치고 싶죠. 그럴수록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아이에게 좋은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아이와 부모는 개별적인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삶과 아이가 원하는 삶은 다를 수 있죠. 이 사실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없어요. 저는 고기를 먹을 때 상추에 싸먹는 걸 좋아해서 아이에게도 그렇게 먹길 권해요. 다만 엄마는 이게 좋던데 너도 해보면 좋겠어 하는 정도로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까지가 부모의 몫이에요.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건 아이 몫이죠. 아이가 거절하면 한 발짝 물러서서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이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지요. 이 과정이 당장 채소를 먹이는 것보다 중요해요. 엄마가 너 몸에 나쁜 거 먹으라고 하겠어? 그냥 한번 먹어봐. 아이에게 좋은 걸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모든 규칙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강요하는 것이 정말 잘 가르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이와 같이 정한 규칙들은 사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가 많아요. 훈육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익히도록 도와줘야 해요. 4. 행복한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게 목표인데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행복을 도울 수는 있지만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건 부모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부모의 목표는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이죠.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목표로 두면 아이 삶의 주도권을 부모가 빼앗게 되고 삶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죠. 나는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른이 된 아이들을 떠올린 후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6살 때 엄마를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기억나? 그때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하길 바라세요? 그렇게 되려면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내가 할 일도 선명해지죠.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로 기억되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부모 목표의 주어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10만 부모의 삶을 바꾼 자란 패밀리의 부모 학개론. 부모라는 기회.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